네, 다음은 7조차 2강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어린이집 사례입니다.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의 구성, 평가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 주도, 몰입입니다. 자, 여기 어린이집을 또 방문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어린이집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배경을 보시면 2003년도에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유능하고 창의적인 그리고 스스로 행복한 어린이를 기르는데 보육 이념을 두고 시작된 네, 어린이집 재단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영유아 이런 성장 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룩하고 있는 재단이고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보육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방문하시면 아마 깜짝 놀랄 이런 보육 환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보육을 실천하는 재단이기도 합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철학적 기초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 뒤의 실용주의 교육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실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미있고 흥미있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바로 뒤죠. 그래서 경험을 핵심 개념으로 강조한 이런 어린이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교육이란 영유아의 생활 자체가 경험이며 경험을 통한 끊임없는 성장 과정, 끊임없는 계속적인 이런 경험의 재구성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 두 번째 심리학적인 기초는요. 피아제, 비고츠키라든지 에릭슨, 그 다음에 칙센터미하이, 일본 학자죠. 이들의 또 심리적인 기초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푸르니 재단 어린이집은 프로그램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피아제는 질 높은 이런 환경과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놀이를 통한 학습. 그래서 경험에 기초한 피아제의 지식의 재구성. 교육에는 아이들의 스스로 학습, 놀이를 통한 학습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라고 하는 피아제. 자, 그렇기 때문에 유아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활동에 무조건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이런 격려를 해서 아이들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혼자 활동을 하기보다는 비고츠키가 말했던 근접 발달 지대나 비계 설정을 통해서 영유아는 자유로운 이런 놀이 선택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 연령 집단 구성을 여기서는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 4세 혼합반 이런 반들도 구성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스캐폴딩 전략을 통해서 조금 더 발달한 아이가 조금 더 미발달한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스캐폴딩 해서 함께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자, 교사의 팀티칭 운영에 대한 영향도 이 비고츠키가 주셨고요. 다음 에릭슨 이론, 연령별 발달 단계라든지 발달 연령별 발달 과업이 있죠. 이 과업은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의 중점 사항을 구성하는 데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학자인 칙센터 미하이는 몰입이론 주장하셨는데요. 몰입이론을 토대로 영유아의 이런 주도적인 선택과 몰입에 기초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핵심 원리는 세 가지죠. 선택, 주도, 몰입입니다. 그래서 핵심 이런 원리 실현을 위해서 하루 일과를 통해서 다양한 시간대에서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활동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활동을 얼마만큼 몰입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있죠. 다음 푸른이 이런 영아 보육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보육 목표는요. 첫 번째 기본생활 영역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신체운동 영역, 세 번째 의사소통,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관계 영역, 다섯 번째 예술경험, 여섯 번째 자연탐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푸른이 영아 보육 프로그램의 보육 내용은요.
표준 보육과정에 기초하죠. 그래서 6개 영역에서 설정된 이런 보육 목표에 기초를 해서 총 18개의 내용 범주로 구성해서 네,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교수 학습 방법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영아의 입장에서 신뢰감 형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부모인 네, 이런 교사와 영아 간의 안정애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감 형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관된 양육, 일관된 보육 서비스를 교사들은 제공을 해서 네, 그 교사와 영아 간의 안정 애착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아가 스스로 활동을 선택해서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네, 교수학습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영아는요, 이 개월수의 차이도 있고 개별화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런 영아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인해서 개별화 학습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 영아를 지속적으로 교사들이 관찰을 합니다. 관찰한 후에 이 영아의 놀이라든지 영아의 활동에 반영을 하는 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얼마만큼 시간을 기다려줄까? 그 다음 놀이를 확장에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지지를 해줄까? 뭐 이렇게 융통적인 학습이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음 푸르니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시면요. 0세에는요. 개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1세에는요. 자발적인 탐색을 위해서 만 1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감각, 오감각을 잘 활용하는 이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 2세의 경우는 아무래도 자율성, 그쵸? 발달과 합인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주도적인 놀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요. 만 3, 4세는 사고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활동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만 5세는 유초 연계 중요하죠. 유치원과 초등. 그래서 그 초등 연계를 위한 통합적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른이 이제 유아보육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유아보육 프로그램의 보육 목표는요, 신체 운동점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자, 누리과정 5개 영역에 기초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유아보육 프로그램의 보육 내용은요, 누리과정의 5개 영역에 기초를 해서 20개 내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을 보실까요? 첫 번째, 유아의 이런 계획과 평가, 활동, 몰입, 그 다음에 경험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능동적인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유아 스스로가 놀이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자율선택 활동을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 활동에 얼마만큼 몰입을 하는가, 경험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는가, 이러한 능동적인 학습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교육활동과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해서 이전의 경험을 다시 살려서 교육활동과 연결시키는 이런 활동이 일어나고요. 활동은 당연히 통합되도록 해서 아이들의 이런 전인 발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중요하죠. 그래서 개별화 학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들 개성을 강조한다든지 아이 개별 아동들이 가진 이런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교수학습 방법이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양한 이런 직접적인 체험과 그 다음에 서로의 상호작용, 교류의 경험을 통한 그 사고의 이런 재구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또 이 푸른이 보육재단의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구성은요. 유아보육 프로그램은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플랜 고 플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월별 보육 주제에 따라서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하고요. 아이들이 조사활동을 해서 직접 체험 실행을 해보는 활동, 체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후 활동에 대한 평가 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각과 표현이 잘하는 스토리, TOC, 책 읽기를 통해서 책 만들기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또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푸르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음악과 체조 중심으로 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또한 특징입니다. 일과 운영을 보실게요. 영화반과 유아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쭉 보시면 되고요.
등원 시간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통합보육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유아반 같은 경우는 네, 대소집단 활동이 주로 뭐 10시 50분에서 11시 10분 정도까지 이어지고, 네, 오전에 그 실내 자유선택 활동, 그쵸, 자유놀이 실시하죠. 그 다음에 오후에 저기 3시에서 5시 정도에는 충분히 실내 자유활동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실외, 네, 자유놀이가 또 한 번 있고, 저녁 먹은 이후에 야간 통합 보육 또한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자,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어린이집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영유아 성장 발달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성장 발달 평가는요, 영유아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이 영유아들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찰 자료를 토대로 영유아를 평가를 하고요. 영유아는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을 포함시켜서 교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르니 보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해서 영유아의 어떤 발달적인 특성, 변화를 보였는지의 정도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게 그 날짜별로 또는 주차별로 해서 지속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 평가는요. 보육 주제나 교육 활동이 이 푸르니의 목표나 내용에 근거해서 편성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다음 보육 주제나 실시된 교육 활동들이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라든지 아이들의 흥미, 요구에 적합하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평가를 하고요. 다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르니 이런 보육 지원 재단의 방문 장학을 통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자, 주로 보육 계획안이라든지 일지 분석, 그다음에 수업 참관, 교사들 간의 이런 교사 장학, 그쵸? 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푸르니 이런 재단에서의 평가 방법은 다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어린이집 두 곳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7주차의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각 직장 어린이집들을 클릭을 하시면 네, 다양한 어린이집 관련된 정보 공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연간 보육 계획안 그쵸. 클릭하셔서 보시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이런 연간 보육 계획안들을 업로딩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 네, 이러한 19년도의 연간 보육 계획안 하나를 다운받아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가 올라가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직장 어린이집 홈페이지라든지 방금 설명드렸던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한 이 어린이집의 보육 과정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알게 된 점을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